요양병원에서 다제내성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제내성균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전에 세균은 어떤 방식으로 항생제 내성을 획득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생제 내성이란 미생물이 항생제에 저항하여 생존할 수 있는 약물 저항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항생제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많은 세균 중 일부만이 내성균입니다. 이때 항생제에 민감한 균은 항생제에 의해 제거되지만 내성균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내성균은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 중 일부 내성균은 다른 균에게 내성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평적 전달은 숙주에게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항생제는 내성을 어떻게 획득하게 되는 걸까요? 항생제의 내성 기전은 극의 항생제가 충분한 농도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거나 항생제가 작용하는 대상을 변형시키거나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항생제가 불활성화가 되며 내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도상구균을 비롯한 몇몇 세균들은 베타락타마아제를 분비하여 베타락탐계 항생제의 고리 구조를 파괴함으로써 항생제의 활성을 없앱니다. 두 번째로는 항생물질은 특정 효소나 특정 부위를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이 바뀌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성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세균은 페니실린이 결합하는 페니실린 결합 단백질을 변형시켜 내성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출의 증가입니다. 테트라사이클린계, 마크롤라이드계, 플루오로퀴놀론계 등의 항생제는 세포질막의 위치에 있는 운반체인 유출 펌프에 의해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 세균은 이들 약제로부터 보호됩니다. 네 번째로는 항생제의 변형입니다. 세균은 항생제를 파괴하거나 변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생제가 세포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항생제의 표적을 바꿈으로써 항생제의 작용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린의 소실이나 변화를 통해 세포막의 항생제 투과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세균의 세포회막에는 영양물질을 받아들이고 대사산물을 내보내는 통로가 있으며 이곳을 통해 항생제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통로를 소실 또는 변화시켜 항생제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내성을 나타냅니다. 침투 자체가 방해를 받아 내성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약제는 베타락탐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 마크롤라이드계, 퀴놀론 등의 제제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 가지 계열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게 된 세균을 다제내성균이라 합니다. 다제내성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은 메티실린 및 그 밖의 베타락탐계 항생제의 내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황색포도알균은 무엇일까요? 황색포도알균은 인체의 피부에 쉽게 서식하며 주로 비강에 복용되어 있습니다. 황색포도알균은 숙주에 영향을 끼치거나 증상을 유발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환자의 상처나 수술로 인하여 환자의 피부가 찢어지거나 면역 기능이 떨어질 경우 서식하고 있던 황색포도알균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렴, 균열증, 심내막염, 수술창상 감염 등 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증의 주요한 원인균입니다. 대부분의 페니실린 G와 베타락탐 계열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MRSA는 어떤 기준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걸까요? MRSA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MRSA 환자는 혈액에서 옥사실린의 최소 억제 농도가 4마이크로그램/밀리리터 이상 혹은 원판확산법에서 억제원이 10ml 이하 또는 세포시틴의 최소 억제 농도가 8마이크로그램/밀리리터 이상 혹은 원판확산법에서 억제원이 21ml 이하인 황색 포도알균이 분리된 자
또는 혈액에서 매개 유전자가 검출된 황색 포도알균이 분리된 자로 혈액에서 분리된 경우에 한합니다.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은 방코마이신을 포함한 글리코펩타이드 항생제의 내성을 보이는 장알균입니다. 그렇다면 장알균은 무엇일까요? 장알균은 위장관과 비뇨생식계에 상지하는 통성혐기성 그람량성 알균으로 비교적 독성이 약하여 정상인에서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으나 노인이나 면역저하 환자, 만성 기저질환자 또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서 요로감염, 창상감염, 균열증 등의 각종 기회감염증을 유발합니다. 장알균 중 실제 주요 감염을 일으키는 균종은 대표적으로 엔테로코쿠스 페칼리스와 엔테로코쿠스 패시움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알균은 페니실린과 세팔로스포린계 등 여러 항균제의 내성을 보이는데 여기에 방코마이신 내성을 보이는 경우 약제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제내성 녹농균은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에 모두 내성을 나타내는 녹농균입니다. 피부감염, 욕창, 폐렴, 균열증 등을 유발하며 원내 감염의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인 녹농균은 흔히 요로감염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에 이르기까지 감염 부위에 따라 증상은 다양합니다.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은 카바페넴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에 모두 내성을 나타내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입니다. 녹농균과 더불어 병원 감염에서 문제가 되는 원인균 중 하나로 빠른 내성률의 증가 속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CRE와 VRSA, VISA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RSA는 방코마이신 레지스턴트 스테필로코코스 아우레우스의 준말, VISA는 방코마이신 인터미디에이트 스테필로코코스 아우레우스의 준말로 방코마이신에 대해 감수성이 저하된 황색 포도알균에 의한 감염 질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VRSA는 어떤 기준으로 진단을 내리게 될까요? 황색 포도알균의 내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양 검사를 통해 황색 포도알균의 항생제 내성이 16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 확인된 경우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VRSA, VISA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직간접적인 접촉 및 오염된 의료기구, 환경 등을 통해 전파가 됩니다. 당뇨나 신장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자, 이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에 감염된 환자, 침습적 기구 사용 환자, 최근 방코바이신이나 테이코플라닌 등 글리코펩타이드 계열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 등이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주로 균열증, 피부 및 연조직 감염, 수술 부위 감염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합니다. 모낭염, 봉소염, 농가진, 수술 후 상처 감염 등의 피부 감염과 혈류 감염, 폐렴, 관절염, 급성 심내막염, 심근염, 뇌염, 수막염, 화농성, 비뇨생식기, 신경계, 복부기관의 농양 등의 중증 감염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 전파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표준주의와 접촉주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된 의료기구는 멸균과 소독을 철저히 하며 침습적인 시술 시에는 무균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CR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RE란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의 준말로 장내세균 속 균종이 카바페넴 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거나 어타페넴, 이미페넴, 도리페넴, 메로페넴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항균제에 내성을 보이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카바페넴 분해 요소를 생성하는 장내세균종인 CPE는 내성 유전자를 플라스미드를 통해 다른 세균에게 전파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내 세균 속 균종은 사람의 장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데 요로나 혈뇨 등 다른 부위로 유입되어 감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보통 CR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와 직간접적인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 표면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그렇다면 CRE는 어떤 기준으로 진단을 내리게 될까요? 장내 세균 속의 카바페넴 내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양 검사를 통해 카바페넴계 항생제 내성 장내 세균 속 균종이 위와 같이 분리동정된 경우 확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장치, 중심정맥관,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거나 외과적 상처가 있는 중환자는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주로 요로 감염을 일으키며 위장관염, 폐렴 및 폐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합니다. 더 나아가 카바페넴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 여러 계열의 항생제의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렵습니다. 단 프로테우스 속 모로가넬라 모로가니균, 프로비덴시아 속은 이미페넴에 대해 카바페넴 내성 선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등의 표준 주의 및 접촉 주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이 분리되는지 감시하고 분리되는 경우에는 환자 격리, 접촉 주의, 철저한 개인 보호구 사용, 접촉자 검사 등을 통한 감염 관리를 통해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제내성균 환자의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다제내성균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가 의심되는 환자는 어떤 순서로 입원할까요? 다제내성균 환자 입원 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입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처음 환자가 입원했을 때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환자가 다제내성균 침락이나 감염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선별도구나 체크리스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별도구에는 과거 다제내성균 침락이나 감염력, 다제내성균 침락 또는 감염 위험 요인 존재 유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별도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소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환자가 고위험 환자로 분류가 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균주 복용 환자는 확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촉 격리를 시행합니다. 선별 검사를 한 후 다제내성균 보유자로 나왔다면 추가적으로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에 별도로 유선 보고를 합니다. 이때 혈액에서 VRSA 또는 VISA균이 나온 경우 VRSA, VISA 환자로 진단을 할 수 있으며 혈액 외의 임상검체, 피부 상처, 농양, 뇌척수액, 기관 흡입액, 체액에서 분리동정된 경우 병원체 보유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의 임상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검체의 종류에 따라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를 분류해야 합니다. 신고 후 환자를 1인실에 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양병원의 경우 충분한 1인실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병원체의 종류나 환자의 개인위생 준수 능력을 고려하여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격리실을 배정해야 합니다. 1인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경우 코호트 격리를 시행해야 하며 코호트 격리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일반 병실에 환자를 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제내성균으로 인하여 감염이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환자와 같은 병실에 배치하는 것을 피하고 가능하면 다제내성균 획득 위험이 낮고 감염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은 환자나 단기간 입원 환자와 같은 병실에 배치합니다.
커튼이나 스크린과 같은 물리적 칸막이를 마련하여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되 커튼이나 스크린 등 환자 주변 환경이 다제내성균 전파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환경 청소와 소독을 하되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을 때는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속 균종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카바페넴 분해 요소 생성 장내세균 속 균종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가능한 1인 격리를 시행합니다. 1인 격리를 위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 전파의 위험이 큰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1인 격리실을 배정합니다. 다제내성균 환자의 격리의 해제에 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며 복용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음성이었다가 다시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균주의 역학과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격리 해제의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객담에서 VRSA 또는 VISA가 분리된 병원체 보유자의 격리 해제를 위해서는 객담 및 직장 도말 검사를 3일에서 1주 간격으로 시행하여 두 곳에서 모두 연속 3회 이상 음성이 나올 경우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VRSA 또는 VISA가 분리된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한 자는 접촉자 복용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경우 첫 시행일로부터 1일 이상 간격을 두고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 총 2회 연속 음성 확인 후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즉시 격리해야 합니다. 만약 원래 분리되던 부위의 검체 채취가 어려운 경우와 혈액에서 분리된 경우는 복용검사만 시행합니다. 3개월 이내에 과거 입원해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환자는 감시배양에서 2, 3회 음성이면 격리를 해제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퇴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퇴원 여부는 임상 판단에 따르며 다제내성균의 복용 상태로 인해 퇴원을 연기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퇴원 시 접촉주의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타 의료시설로 전환할 경우 전원 대상 시설에 다제내성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다제내성균이 무엇인지 법정 감염병으로 등록되어 있는 VRSA와 CRE 그리고 복용하고 있는 환자 관리 방안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